늙어가면서 사람의 생각은 참 많이 바뀝니다. 젊을 때는 가족이 전부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자식 잘 되면 내 인생은 성공이라 여겼고, 배우자와 함께 늙어가는 것이 당연한 결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깨닫게 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노년의 삶은 허전하고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명절에 잠깐 얼굴 보고 돌아간 뒤 집안에 남는 건 긴 침묵뿐이라고 하십니다. 어느 70대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며 자식들 학비를 벌었습니다. 집 장만해주고 결혼 비용도 보태주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부모의 도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몸이 아파지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말만 남겼고 병원에 혼자 다녀오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 어르신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미운 건 아니다. 다만 너무 많이 기대했던 내가 어리석었을 뿐이다. 이 말 속에는 노년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가족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노년은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외로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어느 순간부터 삶의 중심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가족에게 매달리는 삶에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삶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 선택이 노년의 평온을 결정합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가족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챙겨야 할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노년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노년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누군가는 같은 나이에도 늘 불안과 분노 속에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돈도 아니고 자식의 성공도 아닙니다. 이 영상은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노년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느끼는 분들께도 아직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용히 듣다 보면 나도 이런 순간이 있었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될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이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늙어서 가족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늙어서 가족보다 훨씬 더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내 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건강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가족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질문 자체가 아직 몸이 크게 아파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현실은 아주 냉정합니다. 몸이 무너지면 가족도 멀어집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자여도 매일 아픈 부모를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게 되면 처음에는 함께 와줍니다.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혼자 가게 됩니다. 그게 자식의 잘못은 아닙니다. 삶의 무게는 각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68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돈처럼 썼습니다. 아프면 약 먹고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운동은 나중에 하겠다고 미뤘고 식사는 늘 대충이었습니다.
은퇴 후에 그 대가가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무릎이 아파 걷기 힘들어졌고 혈압과 당뇨가 함께 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루가 두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은 또 어디가 아플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자식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괜히 걱정시킬까봐 말을 삼켰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생각도 자꾸 나쁜 쪽으로 간다. 사람이 약해진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함께 약해집니다. 그러면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자식의 무심한 한마디에도 밤잠을 설칩니다. 반대로 몸이 어느 정도 버텨주면 마음도 단단해집니다. 자식이 연락을 늦게 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외로움이 덜합니다. 또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70대 초반인데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동네 한 바퀴를 꼭 돕니다. 속도를 내지 않습니다. 숨이 찰 만큼만 걷습니다. 병원비도 많지 않고 약도 최소한만 드십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다릅니다. 늘 여유가 있습니다. 자식 이야기를 해도 섭섭함보다는 감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이 아직 말을 들어주니까 다른 욕심이 안 생긴다. 노년의 건강은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아프지 않게 사는 것, 덜 불안하게 사는 것,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대단한 운동이 아닙니다. 하루 한 번 몸을 움직이는 습관, 식사를 대충 넘기지 않는 태도, 아프다고 무조건 참지 않는 용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부담될까봐 아픈 걸 숨깁니다. 그러다 더 크게 아픕니다. 그건 자식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포기하는 선택입니다. 노년에는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삶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내 몸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사람은 가족과도 오래 갑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관계도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늙어서 가족보다 훨씬 더 중요한 첫 번째는 내 몸이고 내 건강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두 번째는 이 건강과도 깊이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늙어서 가족보다 훨씬 더 중요한 두 번째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노년의 경제적 자존심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돈 이야기 또 나오네 하고 고개를 젓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노년의 불안 대부분은 돈에서 시작됩니다. 돈이 많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여유입니다. 이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노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72세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돈 관리를 전부 자식에게 맡겼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장도 인감도 다 넘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용돈을 받을 때마다 괜히 눈치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왜 이렇게 많이 쓰셨냐는 말에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달라고 말하는 순간 부모가 아니라 부담이 되는 느낌이었다. 이 말은 노년의 자존심이 어디에서 무너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돈을 쓰지 못해서 사람은 작아집니다. 반대로 큰 돈은 없어도 자기 손에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어르신들은 태도가 다릅니다. 자식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도와주겠다는 말이 나오면 고맙다고 말할 줄도 알고 괜찮다고 거절할 줄도 압니다. 또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매달 정해진 생활비를 본인 통장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아껴 쓰지만 필요한 곳에는 씁니다. 병원 갈 때, 좋은 음식 먹고 싶을 때 망설이지 않습니다. 자식이 물었습니다. 아끼셔도 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때 이 어르신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쓸 수 있을 때 써야 자식한테도 기대를 안 하게 된다. 이 말에는 노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돈은 많고 적음보다 누가 통제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 삶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마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년에 돈 문제가 생기면 가족 관계도 달라집니다. 부탁이 늘어나고 미안함이 쌓이고 그 미안함은 어느 순간 서운함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자식에게 전부 주지 않습니다. 다 숨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몫은 남겨둡니다. 돈은 사람을 나쁘게도 만들지만 관계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기도 합니다. 노년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가고 싶은 곳도,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모두 망설이게 됩니다. 선택을 못하게 되면 삶은 빠르게 무기력해집니다. 그 무기력은 자식에 대한 원망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삶은 여전히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하루를 채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서 가족보다 훨씬 더 중요한 두 번째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경제적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이 있어야 가족도 소중한 존재로 남습니다. 없어지면 가족은 쉽게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늙어서 가족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세 번째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고독을 견디는 힘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외로워도 괜찮다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외로움을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가장 힘든 순간은 아무도 곁에 없다는 사실보다 아무도 없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견디지 못하면 사람은 쉽게 매달리게 됩니다. 어느 75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을 때 사람들 속에서 사는 걸 좋아했습니다. 집에는 늘 누군가가 있었고 전화벨이 멈출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자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바쁘다는 이유, 아프다는 이유,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연락은 끊어졌습니다. 그때 이 어르신은 하루가 너무 길었다고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밥을 먹어도 마음은 계속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갑게 받아주던 자식도 점점 통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그 사실이 어르신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르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기댈 마음밖에 없어서 외로운 것 같다. 이 말은 노년의 외로움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붙잡을 것이 없을 때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하루를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다르게 다룹니다. 사람이 없어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혼자 사십니다. 하지만 늘 바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몸을 풀고 라디오를 틀고 차를 한 잔 마십니다.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나가고 집에 돌아와 글을 조금 쓰거나 책을 몇 쪽 읽습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를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말을 겁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 이 차이는 삶을 어떻게 채웠느냐에서 나옵니다. 사람으로만 삶을 채운 사람은 사람이 사라지면 삶도 함께 비어버립니다. 하지만 습관과 생각과 마음으로 삶을 채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노년에 중요한 것은 누가 곁에 있느냐보다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입니다. 마음이 늘 바깥에만 있으면 사람이 떠날 때마다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조금씩 연습합니다. 혼자 밥 먹는 연습, 혼자 걷는 연습, 혼자 결정하는 연습, 혼자 하루를 마무리하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은 외로움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키웁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외로움을 자식이나 배우자가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상대에게 짐이 됩니다. 그리고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어야 가족과의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서운해질 일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늙어서 가족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세 번째는 혼자 있어도 나를 잃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가족이 있어도 고맙고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늙어서 가족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 몸과 건강이었습니다. 몸이 버텨줘야 마음도 버틸 수 있고 관계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경제적 자존심이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돈 앞에서 작아지지 않아야 노년이 편안해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보다 중요한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외로움에 끌려가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놓고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해도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를 중심에 놓게 됩니다. 이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이 외로운 이유를 가족 탓으로 돌립니다. 자식이 변했다고 말하고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노년은 비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남은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조금 방향을 바꿔도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돌보고 내 생활을 정리하고 내 마음을 붙잡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이 변화는 크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걷는 것, 내 통장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 덜 두려워하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 멀어져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족은 다시 부담이 아니라 고마운 존재로 돌아옵니다. 노년의 평온은 누가 곁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와 얼마나 잘 지내느냐에서 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조금 씁쓸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부터의 노년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을 원망하며 사는 노년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며 사는 노년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노년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